자,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옆 동네 엘리트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는 동안 PC 물가 지표 발표됐거든요. 지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PC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잘 나와줬습니다. 예상치가 4.6%였는데, 1년 기준으로 3.8%, 한 달 기준으로 예상치가 0.5%였는데, 0.1%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은 수치가 나와주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현재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라고 불리는 지수는 0.3%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리는 지수는 5월에 0.3% 증가를 하면서 또 실제 PC는 이제 우리가 슈퍼코어라고 불리는 PC는 0.1% 감소하면서 상품이 특히 여러 가지 음식들에 관련한 지표 그리고 자동차 신차에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상품의 전체적인 가격들이 굿즈들의 가격들이 0.4% 감소를 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0.2% 증가하면서 서비스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C 지표가 저도 딱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코어 PC의 경우에는 좀 늘어날 걸로,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고개를 들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코어 PC도 지금 보니까 또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보니까 일단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무래도 금리 부담도 크게 내려가게 되겠죠. 금리 부담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이 현재 지수 선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지표 한번 봐주실까요? 네, 현재 중국 지표가 아마 어느 정도 이미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3개월째 경기 수축 국면으로 50 이하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중국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 관련해서 아마 회사들이 아마 더 많은 물건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수축 국면이 계속된다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을 말고 서비스를 관련한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3.2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한 지수지만 50보다는 높으면서 서비스 국면에서는 확장 국면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경기가 계속 확장이 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죠. 물가도 올라가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좀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자, 이거네요.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기술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외신들에서도 이거 한국의 밈주식이라는 별명을 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아이온큐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현재 아이온큐가 현재 한국의 과기정통부와 MOU를 맺으면서 양자에 관련해서 인력의 양성과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협력을 상호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협약에 따르면 이제 아이온큐는 국내 석박사 과정 학생, 박사 후 연구원, 양자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자원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훈련 및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한국분이 관련이 돼 있는 기업이라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이온큐 꽤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보니까 2023년 초반에 거의 3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3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물론 전고점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좋습니다. 아이온큐 외신들에서도 한국의 밈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온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 JP모건에서 채권 더 이상 롱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JP모건이 채권을 사라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에 주식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비율을 사실 몇 번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투자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을 때도 2023년과 2024년에는 채권에 집중해야 되는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비율을 JP모건이 최근에 바꿨습니다. 바로 어제 바꿨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요즘 나오는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가 아닌 요즘에는 연착륙 쪽에 무게가 실어지고 있고 연착륙보다도 노착륙 쪽에 더 무게가 실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두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채권 롱에 관해서 청산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채권 시장이 장기 쪽 관련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다면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지표 자체가 채권 쪽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근거는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러면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란 논리였었는데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질 거란 전망으로 바꾼 건가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전에 TMF를 투자를 하다가 요즘에는 TLTW라고 하는 채권 콜을 파는 회사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원래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든지 혹은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든지 둘 중 하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은행들도 투자 의견에 대해서 채권 쪽 롱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지금 당장 숏이라는 게 아니라 채권 롱에 관해서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더 이상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더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좀 더 커다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의견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쉽게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뒤로 밀렸다. 이 정도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와 있어요. 빌 게이츠 관련 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익스클루시브로 이제 특종으로 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빌 게이츠 오피스 관련해서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게이츠 오피스에서 진행하던 인터뷰 내에서 보통 밖에 있는 보안 회사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보안 회사를 통한 인터뷰에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적절치 않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질문들 안에는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돈을 받고 성적인 춤을 춘 적이 있느냐라는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터뷰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 쪽의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용납치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인터뷰이 특히 여성분들 위주로 한 인터뷰이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뷰를 담당하기로 했던 제3보안 회사에서 아마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제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은 아니지만 워낙 좀 뜨거웠던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어제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학자금과 관련된 이 법안 판결이 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까요? 일단 아쉽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관련해서는 이제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 약 30분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리면서 어제 나오거나 오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대신에 나온 뉴스가 대학 입학 인종별 인센티브에 관해서 위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사실 미국 내에서는 중요한 뉴스인데요. 미국 내에서는 다양성을 주시하는 이제 사회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인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동양인은 이제 하버드에 들어오기 위해서 SAT 점수가 775점을 맞아야 된다. 그러나 흑인은 675점, 700점 언저리만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특정 인종에 관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태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어저께 대법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앞으로는 특정 인종에 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분들이 혹시라도
MIT나 하버드나 좋은 대학교를 가실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제 동양인과 백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고 흑인 분들과 아니면 소수 인종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학교 내에서 특히 좋은 대학교 내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날이 나올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잠시 후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일단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탕감 안 된다, 탕감은 위법이다, 대출 네.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저 대학 인종별 인센티브 자체가 훨씬 더, 뭐랄까, 원래 좀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 대법원 시스템 자체가 민주당 쪽 인물보다 공화당 쪽 인물이 6명을 차지하면서 사실 민주당 쪽 인물들이 투표에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고 사실 바이든의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계속 6대 3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화당 쪽 인물, 특히 트럼프가 민주당 쪽 인물을 공화당 쪽 인물로 대법관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요즘 대법원 관련한 정책들은 반 바이든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 바이든 쪽으로 나온다. 아니 근데 사법기관이 그 행정기관과는 상권 분립은 미국도 당연히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뭐 정치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개별 뉴스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애플과 카니발에 관련해서 은행들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30%가량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시티은행이 투자 의견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를 통해서 원래는 목표 주가가 9불이었는데 그걸 25불까지 올려주면서 특히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앞으로 수익에 관해서 수십 배가 늘어날 수도 있는 회사로 예측을 하면서 카니발의 주가와 애플의 주가 양쪽 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카니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뭐 리오프닝을 하고 사람들이 뭐 기록적으로 카니발을 예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못 올랐던 이유는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유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꺼렸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이게 모두 다 이제 그 안 좋았던 시기를 극복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카니발에 대한 의견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열렸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지수 선물부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출발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들어왔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지수 선물 1% 이상 떠서 출발했었고요. 실제로 지수도 거의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좋았던 거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5.5%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좋았었는데 두 번째로 좋았던 게 미국의 PC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원투펀치가 모두 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0.9%, S&P 500이 0.7%, 다우가 0.5%인데 자, 이렇게 PC 물가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인 것 같고요. 금리 잠시 후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 나온 김에 CME 페드워치 한번 지금 바로 볼까요? 자, CME 페드워치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 지표가 만약에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되면 사실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보죠. 일단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7월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7월 인상에 대해서는 84.3% 정도. 자, 대신 그 두 차례 인상에 대해서는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두 차례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률이 줄어들었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술주들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 기술주들 위로 큰 폭의 상승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좋습니다.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다 좋습니다. 특히 이 금융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저는 오늘 애플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애플의 투자 의견 상향도 존재했지만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정말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시가총액이 3.01 트릴리언 달러로 3조 달러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애플. 자, 그래서 오늘 애플 3조 달러 돌파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나이키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이키가 어제 실적이 좀 약간 실망스러웠었는데 이게 아주 안 좋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나이키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혼조세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익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중국 매출 있잖아요. 중국 매출은 2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 소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신호를 주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는 좀 이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사진 보이시는 러닝화 부분에서 사실 그 나이키는 태생부터가 러닝화죠. 그 육상 선수 출신의 코치와 육상 선수가 함께 만든 기업이 나이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키는 러닝화가 아주 그 전통인데 러닝화 부분에서 지금 경쟁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게요. 온 러닝이라고 하는 러닝화인데 이 기업의 매출이 지난 실적 때 78% 성장했고 오른쪽에 보이는 러닝화 기업이 호카라고 하는 러닝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지난 분기 실적 때 거의 40% 성장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그 나이키의 영업이익률은 11.6%로 9.5%로 하락했습니다. 뭐 재고 소진,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야, 러닝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 러닝화 부분에서 지금 나이키가 밀리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그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이 러닝화를 만들고 그 나이키를 이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게 만드는 이 온 홀딩스 바로 이 기업이 온 러닝화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키 한번 볼까요?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진 않죠. 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러닝화 시장에서 나이키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유선남님, 저는 오늘 몇 가지 못 짚어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볼 거 있을까요?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닝을 어제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어닝콜 이전까지는 보고 있다가 사실 어닝콜 이전 나오고 나서도 여러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주목한 부분들은 당연히 운동화에 대한 하락 부분에 관해서도 충간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이제 나이키가 어닝콜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소프트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매출이나 어닝에 관한 부분을 내놓는 게 아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아주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내놓는 뮤릿 가이던스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나이키 어닝에 관해서 원래 뭐 가이던스를 잘 주는 편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건드렸나라는 게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재미난 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관해서는 나이키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나이키의 어닝을 옹호하는 듯한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굉장히 집중해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식 관련한 부분을 오늘 PC 인플레이션 수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좋게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전체 시장이 다 좋거든요. 거의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근데 나이키만 빨갛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참, 이렇습니다. 근데 자, 이런 저희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늘이 지나면 상반기가 모두 다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이 상반기 모두 다 마무리되는 날 바로 이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자, 상반기 마지막 날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유선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반기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부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이 댓글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